서현주 소장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초의 여군 사단장이라는 거대한 수식어를 달고 살았다. 40 중반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군복 차림은 강철 같은 의지와 빈틈없는 강인함을 상징했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는 오랫동안 감춰진 슬픔과 지쳐 보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일찍이 남편을 국가를 위한 비밀 임무 중에 잃었다. 어린 아들 준호만을 남기고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강해져야만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한아이의 엄마로서의 의무, 이 두 가지 무거운 짐을 그녀는 홀로 감당해내야 했다. 그녀의 삶은 여느 군인들과는 달랐다. 새벽에 여명조차 찾아오지 않은 시간. 서현주 소장은 벌써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들 준호의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했다. 바삭하게 구워진 토스트 냄새, 따뜻한 우유 한 잔. 그 작은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과였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녀는 아들의 학교 행사나 중요한 날에는 기어코 시간을 내어 참석하려 애썼다. 훈련장에서는 사단 전체를 호령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이었지만 아들의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엄마였다. 군복을 벗으면 그녀는 그저 여느 엄마와 다름없는 평범한 여인이었다. 짧은 영상 통화, 문자 메시지 속에 사랑해라는 말은 그녀와 준호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녀는 때때로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남편과 찍었던 낡은 가족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세 가족의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저미는 동시에 그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이유였다. 어느 날 저녁, 서현주 소장은 늦은 시간까지 사단장실에 남아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급하게 울렸다. 준호의 학교 담임교사였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담임교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현주 소장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군복도 벗지 않은 채 곧바로 학교로 향했다. 군용 차량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개인 승용차를 몰고 학교로 달려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 준호의 안전만이 가득했다. 학교에 도착한 서현주 소장은 교실 앞에서 덩치 큰 남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잔뜩 겁에 질려있는 준호를 발견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들 앞으로 나섰다. 학생들은 군복을 입은 그녀를 보고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세요. 군인 나부랭이가 뭘 한다고. 그들은 그녀의 군복과 계급장을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서현주 소장은 그들의 무례한 말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서준호의 어머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당장 설명해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한 위압감은 학생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저 눈빛만으로, 그리고 단호한 어조만으로 상황을 장악했다. 그녀는 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그들을 끈질기게 다그쳤다. 결국 덩치 큰 남학생들은 서현주 소장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이고 준호에게 사과했다. 담임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은 그녀의 침착하면서도 강력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사건은 그녀가 높은 계급의 군인 이전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인한 엄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학교에서 준호를 데리고 나오는 길이었다. 준호는 풀이 죽은 채 엄마의 옆에서 말없이 걸었다. 서현주 소장은 그런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때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엄마, 이거 엄마 방에서 주웠어. 아빠 거야. 준호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은 낡고 오래된 금속재 휘장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휘장과는 확연히 달랐다. 맹렬한 기세로 날아오르는 독수리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독수리의 발톱 아래에는 알 수 없는 외국어가 작게 각인되어 있었다. 휘장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견고하고 아름다웠다. 서현주 소장의 얼굴의 순간 당혹감과 함께 깊은 우려의 빛이 스쳤다. 그녀는 재빨리 휘장을 받아들고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쓰던 오래된 기념품이야. 소중한 거니까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준호는 엄마의 표정을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현주 소장은 휘장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휘장은 그녀의 과거, 그리고 남편의 과거와 얽힌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휘장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준호에게 아빠의 과거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들을 지키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모든 노력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소박한 바람과는 달리 이 작은 휘장과 그녀의 과거는 곧 그녀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운명이었다. 서현주 소장의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았지만 아들 준호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대한민국 육군은 미군과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현주 소장은 사단장으로서 이번 훈련의 핵심 지휘관 중 한 명으로 낙점되었다. 동시에 군 고위 간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체험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되었고 준호 역시 자원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현주 소장은 아들이 군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내심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훈련이 시작되고 며칠째 되던 날이었다. 흙먼지 날리는 훈련장에서 서현주 소장은 병사들을 지휘하며 진두 지휘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무정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장님 훈련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준호 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무전병의 목소리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서현주 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준호는 들것에 실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군복을 입은 지휘관이 아니라 아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평범한 엄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다. 응급처치를 마친 준호는 곧바로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서현주 소장은 곧장 아들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준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서현주 소장은 아들의 침상 옆에 멍하니 앉아 준호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싸늘한 천에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지만 그녀는 사단장이었다. 대규모 합동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엄마로서의 애정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다. 그녀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지휘봉을 든 채 다시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흙과 피 묻은 군복만큼이나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국군병원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육군참모총장의 부인 이영숙 여사, 김영숙 여사가 병문안을 왔다. 이영숙 여사는 군내에서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으리으리한 차림으로 병실 복도를 활보하며 자신에게 깍듯이 대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못마땅한 듯 둘러보았다. 이영숙 여사는 몇몇 고위 장교 병실을 방문한 뒤 복도를 지나가다 준호의 병실 앞을 지나게 되었다. 병원장이 그녀를 쫓아다니며 굽실거렸다. 그때 수간호사 김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여사님, 잠시 괜찮으시다면 이 병실에 계신 환자를 한번. 이 환자는 서현주 소장님의 아드님입니다. 서 소장님께서 지금 훈련 중이셔서 아드님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수간호사 김지혜는 이영숙 여사가 최소한의 예의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영숙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짜증이 드러났다. 뭐라고요? 서현주 소장 아들이요. 시끄러워 죽겠네. 군인 자식이 훈련 중에 다쳤으면 조용히 치료나 받을 것이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요. 게다가 어미는 무슨... 군인 나부랭이가 아들 때문에 나라 일까지 내팽개치는 건가? 군인은 희생하는 것이 본분 아닌가요? 아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이나 하고 이영숙 여사는 준호의 병실 문을 곁눈질하며 침을 뱉듯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병실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다. 옆에 있던 병원장과 몇몇 의사, 간호사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은 이영숙 여사의 말에 경악했지만 그녀의 권세가 두려워 감히 나서지 못했다. 수간호사 김지혜는 이영숙 여사의 무례함에 분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영숙 여사는 거만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려 병원을 나섰다. 얼마 후 서현주 소장은 훈련을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준호의 병실로 향했다. 그때 수간호사 김지혜가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김지혜는 망설이다가 이영숙 여사의 만건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서현주 소장은 김지혜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모욕과 고난을 겪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나라를 위해 다친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훈련장에서의 강렬한 카리스마가 병실 복도에 그대로 재현되는 듯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아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그녀의 희생을 폄하한 이영숙 여사의 말은
서현주 소장의 모든 인내심을 시험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어떤 불꽃이 격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평화롭게 아들의 곁을 지키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제 이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서현주 소장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 이영숙 여사의 폭언은 국군병원의 복도에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수간호사 김지혜의 보고를 받은 서현주 소장은 분노로 인해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호의 병실 문턱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숨을 골랐다. 사랑하는 아들이 누워있는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군인의 명예가 이렇게 모욕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전장에서 싸워왔지만 이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서현주 소장은 결코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았다. 복되는 이영숙 여사의 망건을 들은 몇몇 의사와 간호사들이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다. 서현주 소장은 그들을 지나쳐 준호의 병실로 들어섰다. 준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서현주 소장은 아들의 곁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영숙 여사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내 고위층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그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았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영숙 여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남편인 총참모장의 권위를 건드리는 일이었고, 이는 자칫 그녀의 군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증거를 모으고 아군의 지지를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수간호사 김지혜를 불렀다. 김지혜는 이영숙 여사의 폭언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증인이었다. 김지혜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총참모장 사모님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현주 소장은 김지혜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 간호사,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당신의 증언은 진실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서현주 소장의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에 김지혜는 용기를 얻었다. 김지혜는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서현주 소장은 김지혜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는 김지혜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해 김지혜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병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환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중환자실과 다른 병실을 오가며 부상당한 병사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고통을 경청했다. 그녀는 군복의 별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군인이자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선배로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진심은 병사들의 마음에 닿았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이해해주는 서현주 소장에게 감동했고 그녀를 향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병원 내부에서 이영숙 여사의 독단적인 행동과 권력 남용의 불만을 품고 있던 또 다른 의료진과 직원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영숙 여사의 방문과 그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녀의 권세가 두려워 침묵하고 있었다. 서현주 소장은 이들을 조용히 설득하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노련한 지휘력과 포용력은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도 빛을 발했다. 이러한 서현주 소장의 움직임은 군 병원 내부에 은밀히 퍼져나갔다. 젊은 군의관 박선우, 대위 군의관 박선우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박 대위는 유능한 외과 의사였지만 군대 내에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무관심했다. 그는 오직 환자의 치료와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하는 인물이었다. 박 대위는 이영숙 여사의 만건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병원 내의 감도는 묘한 긴장감과 수간호사, 김지혜의 불안한 얼굴을 통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처음에 서현주 소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문제를 확대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려 했지만 서현주 소장이 준호뿐만 아니라 다른 부상병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이 흔들렸다. 박 대위는 서현주 소장이 다른 고위 장성 부인들과는 달리 진정으로 병사들을 위하는 사람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영숙 여사는 서현주 소장이 자신의 만건을 문제 삼으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분노에 휩싸였다. 감히 일개 여군 소장이 나를 건드려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영숙 여사는 남편인 총참모장의 권력을 이용하여 병원장에게 직접 압력을 가했다. 병원장 이해관계자 B은 이영숙 여사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영숙 여사의 편을 들며 병원 내부의 분위기를 통제하려 했다. 그는 의료진에게 이영숙 여사의 행동에 대해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서현주 소장을 비협조적인 인물로 낙인 찍으려 했다. 이영숙 여사는 또한 서현주 소장이 감정적이고 과장된 반응을 보이며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군내의 다른 고위 장성들의 부인들에게 연락하여 서현주 소장을 비난하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했다. 그녀의 목표는 서현주 소장을 고립시키고 그녀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부상사고를 자녀 관리 부실로 몰아가며 서현주 소장의 지휘 능력까지 폄하하려 했다. 서현주 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립되지 않기 위해 더욱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병원 내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통찰력과 전략적 사고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피하는 박선우 대위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망설임은 그녀에게 기회로 다가왔다. 서현주 소장은 조용히 박선우 대위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박 대위, 당신은 이 병원에서 진실을 아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당신은 진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서현주 소장의 한마디는
박선우 대위의 양심을 흔들었다. 박 대위의 얼굴에 미묘한 갈등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병원장의 압력과 이영숙 여사의 권세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서현주 소장의 단호도한 눈빛과 그녀가 보여준 진심 어린 행동에 결국 마음을 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서현주 소장과 이영숙 여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선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병원 안의 모든 이들은 이 팽팽한 대결의 서막을 지켜보고 있었다. 국군병원 내부에서는 이영숙 여사의 권세와 서현주 소장의 진실을 향한 노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영숙 여사는 병원장을 압박하여 서현주 소장의 움직임을 견제했고 서 소장은 더욱 은밀하게 아군을 규합하며 방역을 준비했다. 병원장 이해관계자 B은 총참모장 사모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모든 정보를 이영숙 여사에게 보고했고 서현주 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기에 이영숙 여사의 편에서 그녀의 불합리한 요구를 묵인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병원 내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이영숙 여사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서현주 소장이 권력을 이용해 개인적인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아들의 사고를 방패 삼아 군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특히 그녀는 서현주 소장이 여군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여성으로서의 감정적인 대응 때문에 군 전체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이러한 소문은 서현주 소장을 고립시키고 그녀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서현주 소장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지혜 수간호사 조력자를 통해 병원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젊은 군의관 박선우 대위, 오해하는 인물 B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선우 대위는 처음에는 정치적인 문제에 얽히는 것을 꺼렸지만 서현주 소장이 부상병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와 준호의 사고 경위를 파고드는 끈질김을 보며 그녀의 편에 서야겠다고 결심했다. 박 대위는 병원장의 눈을 피해 서현주 소장에게 이영숙 여사의 움직임과 병원 내부의 분위기를 은밀히 보고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이영숙 여사의 명령으로 일부러 준호의 치료 기록을 조작하려 했던 병원 측의 시도에 대한 증거까지 수집하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영숙 여사는 국군병원 발전 기금 마련 자선 파티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녀의 진정한 목적은 이 파티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서현주 소장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것이었다. 파티는 국군병원 본관의 가장 웅장한 홀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각 군 장성 부인들, 그리고 주요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언론의 관심이 이 파티에 쏠렸다. 파티 당일, 병원홀은 화려한 조명과 장식으로 꾸며졌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서현주 소장과 이영숙 여사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었다. 서현주 소장은 군복 차림이 아닌 단정하고 절제된 디자인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파티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옆에는 부축을 받아 겨우 걸을 수 있는 준호가 함께였다. 준호는 사고 이후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엄마를 위해 기꺼이 동행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파티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동정심,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영숙 여사는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중앙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서현주 소장과 준호가 나타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순간 싸늘한 기운이 스쳤지만 이내 가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이고, 서 소장님, 몸도 불편한 아드님을 이런 시끄러운 자리에까지 데리고 오셨네요. 군인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싶으신 모양인데 아이에게는 좀 무리가 아니겠어요. 이영숙 여사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을 가장한 비아냥거림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주변의 몇몇 부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현주 소장은 그런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아들은 다쳤을지언정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보여주려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답변에 이영숙 여사의 미소가 굳어졌다.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되고 이영숙 여사가 연단에 올라 환영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능숙한 연설로 자선 기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과 남편의 자선 활동을 한껏 치켜 세웠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서현주 소장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군 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 크고 작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가족들에게도 아픔을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군인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서현주 소장에게 머물렀다. 이영숙 여사의 교묘한 공격에 파티장 안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모든 시선이 서현주 소장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연단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고독은 그 순간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주변의 장성 부인들은 이영숙 여사의 편에 서서 서현주 소장을 힐끗거렸다. 병원장 역시 이영숙 여사 옆에 서서 그녀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박선우 대위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현주 소장을 바라보았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영숙 여사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군병원의 특정 부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서의 부적절한 관리와 운영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재단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특정 부서는 준호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과 관련된 부서임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이영숙 여사는 서현주 소장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준호의 치료와 직결된 병원 재정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시간은 서현주 소장을 압박했다. 이대로 이영숙 여사의 모략이 성공한다면 그녀의 명예뿐만 아니라 준호의 치료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준호의 눈빛은 비록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엄마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현주 소장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연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파티장의 화려한 불빛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홀로 굳건히 서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워야 할 때였다. 국군병원 자선 파티의 연단에 이영숙 여사의 독선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서현주 소장은 굳건한 결심을 품고 천천히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옆에는 아직 병색이 완연한 아들 준호가 기어이 엄마의 손을 잡고 동행하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이영숙 여사가 서 있는 연단을 향해 있었다. 파티장 안은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영숙 여사는 서현주 소장의 출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설을 이어갔다. 그녀는 서현주 소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부적절한 병원 운영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은연중에 서현주 소장과 준호가 입원해 있는 병동을 비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력에 취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파티에 참석한 고위 장성 부인들은 그녀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서현주 소장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병원장 역시 이영숙 여사의 옆에서 불안한 얼굴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박선우 대위는 멀리서 서현주 소장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선뜻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영숙 여사가 국군병원의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며 연설을 마치려는 순간이었다. 서현주 소장은 망설임 없이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등장에 파티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멎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영숙 여사는 당황한 듯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냉소를 지으며 서현주 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현주 소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서현주 소장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선 파티에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아들 서준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준호가 다친 사고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제 아들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아들로서 군사훈련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중상을 입어 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사단장으로서 아들의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제게는 훈련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군인의 길은 언제나 희생을 동반합니다. 저의 남편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하며 군인 가족의 도리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서현주 소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은 이영숙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는 군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단지 여군 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욕적인 언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연단 옆 스크린에 연결했다. 곧이어 스크린에는 이영숙 여사가 준호의 병실 앞에서 폭언을 쏟아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다. 영상 속 이영숙 여사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거만했다. 군인 자식이 훈련 중에 다쳤으면 조용히 치료나 받을 것이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요 게다가. 어미는 무슨
군인 나부랭이가 아들 때문에 나라 일까지 내팽개치는 건가? 군인은 희생하는 것이 본분 아닌가요? 이 영상은 김지혜 수간호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두었던 것이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파티장 안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웁게 굳어졌다. 이영숙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다. 그 순간 서현주 소장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연단에 선 채 차분히 재킷을 벗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위엄이 서린 4단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덜미와 손목에는 오랜 군 생활과 임무에서 얻은 희미한 흉터들이 드러났다. 그녀는 흉터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상처들은 제가 조국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 상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의 부상 또한 조국을 위한 희생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희생이 누군가의 오만함과 무지함으로 인해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파티장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단 한 사람도 입을 열지 못했다. 모든 이들이 영상을 보고 서현주 소장의 강인한 눈빛과 계급장, 그리고 그녀의 상처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 침묵은 몇 초간 지속되었지만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은 깨졌다. 놀랍게도. 그 침묵을 깬 것은 박선우 대위였다. 그는 망설임을 떨쳐내고 연단으로 걸어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서현주 소장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입니다. 저는 이 병원의 군의관으로서 병원장의 압력으로 인해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저의 행동을 고백합니다. 총참모장 사모님은 서 소장님, 아드님의 병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박선우 대위의 용기 있는 증언에 파티장 안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분노가 번졌다. 수군거림은 점차 고함으로 변해갔다. 김지혜 수간호사도 박선우 대위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사실이 진실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고위 장성들과 그들의 부인들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영숙 여사의 거짓말과 오만에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이영숙 여사를 비난의 시선으로 애워쌌다. 이영숙 여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떨며 뒷걸음질 치다.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경찰과 군 헌병대가 즉시 출동하여 이영숙 여사를 제지했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그녀의 권위는 이미 산산조각 난 뒤였다. 이재욱 또한 이 상황을 뉴스로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현주 소장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 만연했던 부조리와 권력 남용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가 아닌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준호는 엄마의 강인한 모습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엄마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영숙 여사의 몰락은 국군병원 자선 파티장에서 시작되어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가 병실에서 준호에게 퍼부었던 폭언이 담긴 영상과
서현주 소장의 감동적인 연설은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영숙 여사는 갑질 논란과 권력 남용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결국 그녀의 남편인 총참모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불명계 퇴진했다. 이영숙 여사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고 대중의 비난 속에서 은둔하게 되었다. 한때 군의 상징이자 최고위층 인사였던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병원장 또한 이영숙 여사의 압력에 굴복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해임되었다. 그의 자리는 박선우 대위에게 돌아갔다. 박선우 대위는 탁월한 의술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의료진과 병사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며 젊은 나이에 병원장으로 정역 발탁되었다. 그는 군 내부에 부조리에 맞섰던 서현주 소장의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김지혜 수간호사 역시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하고 병원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서현주 소장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사건이 종결된 후 더욱 깊은 평온함을 찾아가는 듯했다. 언론은 그녀를 정의의 여장군, 참군인의 표상이라며 칭송했고 국방부는 그녀에게 전례 없는 승진과 명예로운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서현주 소장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어느 오후, 서현주 소장은 완전히 회복된 아들 준호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쳤다. 준호의 얼굴에는 이제 상처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리고 엄마도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잖아. 준호의 말에 서현주 소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준호야, 엄마가 원했던 건 존경이 아니었단다. 그저 네가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었어. 그리고 엄마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진실이 빛을 발한 것뿐이란다. 그녀는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왔던 나라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화려한 자리나 높은 계급을 원하지 않는단다. 엄마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군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어. 서현주 소장은 국방부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녀는 전역을 신청하는 대신 국군 장병 자녀 심리 지원 및 재활센터 내 설립을 제안했다. 이 센터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부상을 입거나 희생된 장병들의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신체적 재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준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인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 국방부는 그녀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서현주 소장은 새로운 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게 되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새로운 목적이자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건설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 준호 또한 엄마의 뜻에 동참하여 센터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위로하며 엄마의 일을 도왔다. 센터의 개소식 날,
박선우 병원장과 김지혜 수간호사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그들은 서현주 소장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박선우는 서현주 소장에게 깊이 고개 숙여 말했다. 소장님 덕분에 제가 진정한 군인 의무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소장님은 저의 영원한 롤모델이십니다. 김지혜 수간호사도 눈물을 글썽이며 서현주 소장의 손을 잡았다. 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덕분에 병원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고 저희도 이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현주 소장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전장에서의 승리가 아닌 내면의 강인함과 사랑으로 이루어낸 진정한 평화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타인을 위한 봉사와 치유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가장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옥상 정원에는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왔고 그 바람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서현주 전 소장의 삶은 이제 군복의 뻣뻣함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치열한 전장이나 복잡한 군 내부 정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지혜를 국군 장병 자녀 심리 지원 및 재활센터 내 쏟아부었다. 그녀의 주도 아래 센터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한때 초라했던 임시 건물은 이제 최첨단 시설을 갖춘 번듯한 재활센터로 탈바꿈했다. 센터의 모든 공간에는 서현주 전 소장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센터에 나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직접 맞이했다.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는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했고, 그들의 작은 상처까지도 놓치지 않고 보듬어 주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할머니나 이모 대신 소장님이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불렀다. 그들에게 서현주 전 소장은 단순한 센터장이 아니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미래를 함께 꿈꾸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준호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 그는 엄마의 영향을 받아 의학을 전공하며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꾸준히 활동했다. 준호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는 엄마와 함께 센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한때 이영숙 여사의 폭언으로 상처받았던 준호는 이제 누구보다도 강하고 긍정적인 청년으로 성장했다. 박선우 병원장과 김지혜 수간호사는 여전히 서현주 전 소장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박선우는 군 병원장으로서 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활 시스템을 개선했고, 김지혜는 정기적으로 간호사들을 파견하여 센터의 의료 활동을 도왔다. 그들은 서현주 전 소장의 비전을 공유하며 군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어느 봄날 오후, 센터의 넓은 잔디밭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아이들의 맑은 노랫소리와 서툰 악기 연주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다. 서현주 전 소장은
무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목덜미와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처들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헌신을 상징하는 영광의 흔적이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한 아이가 서현주 전 소장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에는 서툰 글씨로 삐뚤빼뚤 쓴 편지가 들려 있었다. 소장님, 저 이제 안 아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소장님처럼 강한 군인이 될 거예요. 편지를 읽는 서현주 전 소장의 눈가에 뜨거운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날 저녁, 서현주 전 소장은 준호와 함께 센터 건물 옥상에 올라섰다.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엄마, 이제 정말 평화로워 보여. 준호의 말에 서현주 전 소장은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그래, 준호야.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때 찾아오는 것이란다. 엄마는 이제야 비로소 그 평화를 찾은 것 같구나.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더 이상 여군 최초 사단장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사랑과 치유의 씨앗을 뿌리는 평범한 한 여인이자 한 어머니였다. 그녀는 센터의 넓은 잔디밭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심어놓은 작은 나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자라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그 나무들과 같았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깊이 뿌리 내렸고 이제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그늘과 희망을 제공하는 거대한 숲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지난 세월의 희생을 축복하고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두 번째 봄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기억될 진정한 영웅담으로 남게 되었다. 여러분, 서현주 소장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여성 군인이자 어머니의 강인한 사랑과 희생이 어떻게 불의에 맞서고 결국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감명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큰 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